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쌤의 미디어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캡컷 휴대폰 버전을 활용해서 영상의 순서 편집과 장면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영상을 보는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화면을 좌우로 분할해서 수업을 진행합니다. 좌측 전체 화면을 통해 기능 메뉴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우측 부분 확대 화면을 통해 편집에 적용하는 방법을 참고하세요. 더불어 유튜브 설명창 하단에 보시면 스크립트라고 있습니다. 스크립트를 열고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말로 하는 내용을 실시간 문장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는 배운 내용을 복습하실 때나 특정한 기능을 바로 보고 싶으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편집 또는 캡컷이 처음이시라면 영상을 올린 순서대로 보면서 따라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영상 편집의 기본기를 배우는데 적합한 방식으로 강의를 구성해 두었으니까요. 한 강의별로 재생 시간이 길지만 처음부터 순서대로 따라하시면 금방 편집을 익히실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 캡컷의 전체 화면별 메뉴 구성과 굵직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순서 편집을 먼저 배워볼게요. 순서 편집은 편집할 장면의 순서를 정하고 아주 러프하게 이야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야기를 어떤 컨셉으로 편집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순서 편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 타임라인입니다. 지난 시간 프로젝트를 만들면서 처음에 선택했던 이미지와 영상이 타임라인에 들어와 있죠. 먼저 여기 이미지와 영상의 순서를 원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그 전에 한 가지 용어부터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타임라인에 얹어진 이런 각각의 개별 모든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지금부터 영상의 경우 영상 클립, 사진의 경우 사진 클립, 그 외 음악 클립 등등 클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화면을 구성하는 낱개의 구성 요소를 일컫는 말이 바로 이 클립입니다. 앞으로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클립 순서부터 정해 볼까요? 각자 원하는 이야기에 따라 자료들이 배열되는 순서를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 자료 불러올 때 순서를 그때도 정하긴 하셨지만 편집을 하다 보면 중간중간 생각이 바뀌는 일이 상당히 많죠. 자, 일단 클립들의 그 경계선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각각의 클립을 이렇게 한 개씩 선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선택된 클립에는 보다시피 흰색 테두리와 양옆에 이렇게 두꺼운 바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에서 하나의 클립이 어느 정도 길이로 보이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물론 클립을 선택하지 않아도 클립과 클립 사이에는 이렇게 작은 네모칸이 보이기 때문에 클립의 경계선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순서 조정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의 클립이 저와 같이 이렇게 길게 타임라인을 차지하는 상태로 보인다면 전체 영상의 흐름을 보면서 순서를 조정하기가 어렵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타임라인을 돋보기 기능을 활용해서 크게 더 자세히 보거나 반대로 작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순서를 조정할 때는 우선 타임라인을 돋보기 기능을 활용을 해서 이 클립들이 좀 더 한눈에 많이 보일 수 있게 줄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손을 지금 타임라인 영상 근처에 터치를 두 개를 동시에 하시고 오므려 주세요. 최소화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장면과 장면을 손으로 터치해서 면들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태면 됩니다. 그 다음 순서 조정을 원하는 클립을 선택하고 손을 떼지 말고 이동을 할 건데요. 저는 앞에 위치한 이 노을 영상들, 요거 앞에 위치한 3개의 영상을 맨 뒤쪽으로 한번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영상.
조정을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흰색 테두리가 생기죠. 자, 이렇게 선택한 채로 손을 한 번 더 다시 꾹 누르면 지금 떼지 않은 상태예요, 화면에서. 그대로 손을 떼지 않고 원하는 위치로 이 영상을 어디다 넣을지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서 손을 떼볼게요. 네. 자, 순서가 조정됐어요. 앞에 있었던 그 입 오버레이 됐던 영상이 맨 뒤에 가서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나머지 두 개를 한번 더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영상을 선택을 꾹 눌러서 하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화면이 바뀌죠. 순서 조정 화면. 썸네일만 똑똑똑 똑같이 길이와 상관없이 좀 순서 조정을 위한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맨 뒤를 원하면 이렇게 뒤에 어느 부분에다 넣을지 한번 확인하시고 손을 떼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장면을 원하는 만큼 뒤로 흘려서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번 순서를 조정해 보았습니다. 이때 여러분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클립을 이렇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옮길 수는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요것이 이제 캡컷 PC 버전에선 충분히 가능한데요.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휴대폰 앱에서는 이 손가락 터치를 통해서 여러 개의 클립을 동시에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쉽지만 하나씩 이렇게 제가 했던 것처럼 옮기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앱 중에서 특히 영상 편집 앱 중에선 구동 속도가 매우 빠른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옮기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순서 편집을 한번 마저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자료를 추가로 더 가져와 볼게요. 저는 이렇게 지금 자료들의 순서를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순서를 정렬하다 보니까 어떤 자료들은 필요가 없는 자료도 있고 또 이 지점에는 조금 더 자료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자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요 오른편에 있는 더하기 기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누르지 마시고요. 내가 어느 부분에다 자료를 추가하고 싶은지 먼저 정한 뒤에 그 뒤에 이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좌우로 이동을 하면서 자료를 어디에다가 추가하고 싶은지 먼저 선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 부분, 책상 바로 앞부분에다가 자료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인디게이터, 즉 편집 기준선, 요 긴 막대기 보이시죠? 그걸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둔 뒤에 오른쪽에 있는 요 더하기 네모 버튼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자료를 불러올 때, 프로젝트를 만들 때 자료를 불러왔던 그 화면이 그대로 뜹니다. 동영상 자료인지 사진 자료인지 결정을 하시면 되고, 저는 사진 자료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제가 필요한 자료를 추가해 봅니다. 여기에서 2개, 3개, 4개 혹은 동영상, 사진 섞어서 가지고 오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자, 하단에 추가 버튼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 편집 기준선이 서 있던 자리에 바로 그 위치에 이렇게 새롭게 선택한 자료가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타임라인에서 필요 없는 자료가 발견됐다 하면 내가 원하는, 지우기를 원하는 자료를 이렇게 선택을 먼저 해주시면 이게 흰 테두리가 생기죠. 자, 그 상태에서 하단에 자동으로 뜨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삭제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클립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캡컷에서는요, 방금 한 작업을 되돌려주는 기능키가 있어요. 영상 편집이나 사진 편집하는 툴에서 보통 이 키를 많이 탑재하는데요. 혹시 잘못해서 내가 지울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를 지웠다. 제가 이 컵은 필요하지만 이 컵 사진을 한번 또 지워볼게요. 네, 지웠죠. 잘못 지운 경우에 모니터 바로 아래 우측에 있는 모니터 바로 아래 여기
곡선 화살표 아이콘 중에서 왼쪽 거, 요것이 방금 한 작업을 다시 되살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한번 되살려 볼게요. 선택. 하게 되면 방금 지운 작업이 되살아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모든 작업에 적용이 되니까요. 때때로 유용하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클립의 순서가 조정되었다면 자료들의 길이를 조정할 차례입니다. 보통 영상의 경우는 촬영본 앞 그리고 뒷부분을 줄이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촬영할 때 녹화 버튼을 누르느라고 흔들리거든요. 휴대폰 촬영의 경우 촬영기기 자체가 굉장히 가벼운 편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사진의 경우는 캡컷에서 기본적으로 각 사진별로 3초의 시간이 자동 할당이 됩니다. 사진에 자막을 넣는 경우에 자막의 길이나 내용에 따라서 개별 사진 클립의 길이도 같이 조정돼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영상이든 사진이든 클립의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은 둘 다 동일한데요. 길이 조정을 원하는 클립을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선택을 하고요. 모든 클립을 선택하면 이렇게 흰색 테두리가 보입니다. 선택한 클립의 왼쪽 끝 그리고 오른쪽 끝, 그러니까 해당 클립의 시작점과 끝점, 이 부분에 좀 두껍게 흰색 바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길이를 줄이고자 한다면 이 두꺼운 흰색 부분,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안쪽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사진이나 영상이 줄어들 거고요. 반대로 하게 되면 늘어나게 되겠죠. 저는 이 기타 사진을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 끝부분을 잡고요. 이 두꺼운 부분에다 마우스 혹은 손가락을 꾹 대고 누르세요. 그리고 잡고 늘려주면 지금 시간 표시되는 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죠? 물리적으로도 길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고요. 사진의 경우는 무한대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지만요. 왜냐하면 모든 장면이 동일하기 때문에 어떤 장면이 늘어나도 똑같이 복사가 되겠죠. 근데 영상의 경우는 촬영한 최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영상의 경우 지금 20초 정도 되는데 이 영상을 줄였다가 다시 최대치로 늘리려고 하면 이 영상을 촬영한 시간 자체가 20초이기 때문에 그 촬영한 것보다 더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영상을 더 길게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음악이 조금 남는다거나 아니면 자막을 좀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경우에는 장면을 늘려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때에는 영상의 재생 속도를 조정을 해서 좀 더 자리 차지를 많이 하도록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한번 줄여볼까요? 이 영상은 앞쪽 부분을 한번 줄여볼게요. 여기 흰 부분, 여기에다가 손을 꾹 누른 채로 잡고서 이동을 하면 자,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앞부분을 줄이거나 뒷부분을 줄일 때 특히 영상의 경우에는 초별로 각각 다 다른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줄이고 나서 내가 필요한 부분까지 잘라지지 않았는지 꼭 영상을 재생해 주셔야 합니다. 영상의 속도 조정은 느리게 또는 빠르게 가능하겠죠. 속도 조정은 영상 속 내용은 그대로 둔 채 재생 시간을 조정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돼요. 설정한 재생 시간에 똑같은 내용을 다 보여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느리게 만든다는 것은 해당 클립의 시간을 기준으로 볼 때 재생 시간이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빠르게는 해당 클립의 재생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 속도 조정의 방법은 원하는 클립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하단의 메뉴에서 속도를 클릭합니다. 그럼 두 가지 유형이 나오죠. 일반의 경우는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느리게 또는 빠르게 만들어주는 유형이고요. 곡선은 일정한 패턴을 만들어서 속도를 드라마틱하게 조정하는 유형입니다. 우리는 속도 조정의 보편적인 선택항인 일반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하단에 팝업 창이 나오죠. 여기에 기간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은 왼쪽의 것이 원본 영상의 길이, 그리고 속도를 조정하고 난 뒤에 이제 변경된 시간을 오른쪽에 표기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x에 우리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기준치라고 보시면 돼요. 원본 영상의 속도를 1x, 1x라고 보고요. 이거보다 빨라지는 설정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 그리고 느리게 바꾸는 설정은 왼쪽으로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배속을 의미하는데요. 요거를 2x로 만든다는 건 두 배로 속도를 빠르게 만든다는 거겠죠. 속도가 빨라진다는 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위에 표시된 재생 시간이 좀 줄어든다는 의미죠. 그래서 배속 수치를 적용한 뒤에는 반드시 위에 이 시간을 확인해 주세요. 배속을 1보다 적은 수치로 조정을 할 경우에는 이 하단에 세부 메뉴, 지금 회색 처리가 돼 있죠. 이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낮게 조정을 하게 되면 여기가 활성화되고 이걸 열면 세 가지 설정항이 나옵니다. 더 부드럽게, 더 빠른 처리, 더 좋은 품질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느린 영상의 처리의 경우 영상미나 더 부드럽게, 그다음에 처리 속도, 그다음에 화질 이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데이터 값을 다르게 적용을 하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큰 차이는 아니니까요. 적용 후에 모니터 화면에서 재생 버튼을 눌러서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속도를 이제 적용을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저는 두 배속을 할 거예요. 두 배속을 설정했더니 지금 기존에 32초였던 영상이 15초로 짧게 조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적용한 후에는 모니터 화면 바로 보셔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영상이 조금 더 빠르게 흘러간다고 느끼시면 이대로 이 설정 값을 저장해야겠죠. 우측 하단에 V체크를 눌러서 적용한 값을 저장하면 됩니다. 방금 속도를 조정한 이 창에 앞부분으로 가서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재생을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원본 영상보다 빨라진 게 느껴지시나요? 자, 네, 멈춰보고요. 네, 조정한 영상에 큰 차이가 속도 말고는 없다라고 느끼십니까? 네, 지금은 이제 소리를 저희가 켜지 않고 영상을 본 상황이라 그런 거고요. 소리를 켰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속도를 조정하게 되면 원래 원리대로라면 소리의 높낮이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 조정을 되돌리기를 해서 원본 영상 소리를 들어보고 다시 속도 조정을 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되돌리기를 합니다. 되돌리기 해서 네, 다시 한번 네, 원래대로 속도를 1 곱하기로 만들어 줬어요. 자,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볼 건데 이게 지금 원본이거든요. 그 원본 소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 클립을 보니까 스피커에 X 표시가 뜨죠. 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거는 캡컷의 기본 그 편집 화면 설정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타임랜스 편집을 할 때 이제 모든 장면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편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체 그 영상 트랙에 소리를 다 꺼둔 상태거든요. 그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이 타임라인의 제일 앞쪽, 자, 쭉쭉쭉쭉 손으로 돌려서 제일 왼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음소거 해제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요거를 켜주시면 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동영상 사운드가 켜진 걸 확인을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속도를 조정했던 요 붉은색 노을 화면을 가볼게요. 이제 원본 영상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 재생을 한번 해봅니다. 자, 원본 소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굉장히 조용한 곳에서 촬영된 영상이라서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속도 조정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영상이었죠? 속도를 누르고 일반 좀 드라마틱하게 5배속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아래 체크 버튼 누르시고요. 자, 재생을 합니다. 자, 기존보다 소리가 높아진 것이 들리나요? 다시 한번 되돌리게 해볼게요. 네, 이게 원본 소리였고요. 다시 이 영상의 속도 조정을 하게 되면 앞부분에 새소리 같은 게 들어가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소리가 다르게 왜곡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속도를 빠르게 적용할 경우에 소리의 피치가 약간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느리게 속도를 조정하면 피치가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인물의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을 속도 조정을 하실 때에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편집기에 따라서 이런 피치들을 함께 조정해주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는 편집기도 있는데요. 지금 캡컷의 어플리케이션 버전에는 그 기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타임라인 소리는 다시 음소거로 설정을 해두고요. 다른 장면 편집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왼쪽 끝으로 가셔서 음소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우리가 영상 편집을 할 때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이 영상 클립의 양 끝이 아니라 이 가운데 부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시면 유용한 분할 기능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분할의 기준은요, 인디게이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로 흰색 편집 기준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영상을 중간을 잘라내고 싶은 영상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지금 요 향수병 영상을 가운데 부분을 오려내고 싶어요. 지금 중간에 보면 줌아웃이 빠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다시 이 부분. 이 부분을 삭제할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부분에 정확하게 이렇게 과정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다가 놓고 클립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디게이터를 위치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하단에 보시면 분할 버튼이 있죠. 네, 분할 버튼을 누르면 지금 원래 한 몸이었던 영상이 제가 지금 좀 확대했는데요. 이렇게 두 개로 이쪽도 향수고 이쪽도 향수죠. 네, 두 개로 갈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그냥 잘라만 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의 앞부분을 잘랐다면 여기서 이제 화면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돌아가기 직전에 다시 한번 자를게요. 자, 분할 버튼, 아래에 있는 분할 버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몸이었던 영상이 하나, 둘, 세 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저는 이 가운데 부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부분을 선택을 하고요. 오른쪽에 삭제 버튼이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내가 지우고 싶은 영상은 싹 도려내지고 이렇게 두 개의 영상만 남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렇게 응용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두 번 되돌리기를 해볼게요. 세 번. 다시 한 몸인 채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일단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 도려내고 싶은 부분의 시작점에다가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분할을 한 번만 눌러요. 그러면 영상이 원래 한 몸이었던 것이 두 개로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지금 내가 지우고 싶은 영역이 포함된 영상을 누르시고, 우리 줄이는 거 배우셨잖아요. 내가
없애고 싶은 부분이 이쪽 앞쪽인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여기 흰색 바탕 부분을 드래그 눌러서 떼지 마시고 쭉 당겨 가세요. 내가 지우고 싶은 부분까지. 어디까지 지울 것인가? 네, 전 여기까지 지워볼게요. 원하는 구간까지 앞부분을 줄여서 떼시면 삭제한 거랑 같은 효과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 잘라서 가운데를 도려내느냐, 아니면 한 번 자르고 뒤에 있는 영상의 앞머리를 줄여서 삭제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할만큼 이제 정확하게 딱딱 원하는 구간을 딱 오려낼 수는 없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편집을 하게 되시는 거죠. 이제 타임라인의 마지막 기능인데요. 바로 왼쪽 끝에 나와 있는 커버라는 기능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커버는 일종의 영상 속에 들어있는 썸네일 데이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 편집이 끝난 뒤에 완성된 영상 파일을 재생을 해보면 정말 제일 앞쪽에 몇 초 잠깐 나왔다 사라집니다. 이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커버는 시간을 조정하는 기능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썸네일의 기능을 하는 이 커버는 영상 제목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캡컷 편집을 하시면서 커버를 영상 제목처럼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커버는 재생 시간 자체가 너무 짧아요. 그래서 영상의 메인 타이틀로 이용하시는 것은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커버는 업데이트되는 그 영상 플랫폼에 따라서 앞부분에 재생되는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몇 초밖에 안 되는 이 데이터를 해당 웹사이트에서 못 읽는 경우인 거죠. 따라서 커버는 선택사항이지 모두가 따라해야 될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럼 커버라고 쓰여진 네모 위에 펜을 눌러보시면 되는데 지금 저처럼 타임라인의 제일 앞쪽에 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동을 하셔서 제일 앞쪽에 커버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눌러볼게요. 네, 여기도 화면이 여러 개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위의 창은 이 커버의 완성된 형태를 보여주는 모니터 창이고요. 아래는 타임라인과 동일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타임라인 바로 위에 메뉴가 두 개가 보이죠? 동영상에서 선택, 그리고 업로드라고 있는데 왼쪽 거는 지금 내가 편집한 동영상 안에서 여기에 커버로 쓰일 이미지를 하나 고르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업로드는 내 영상에서 선택할 게 아니라 따로 내 휴대폰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동영상에서의 선택을 누른 채로 누르고 아래쪽에 타임라인을 이동을 시켜서 제가 제목으로 쓰고 싶은 사진을 하나 골라보겠습니다. 네, 전 이 사진이 좋네요. 동영상을 고르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뭐 체크 표시나 이런 게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원할 경우에 이 썸네일을 보조할 자막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영상의 제목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텍스트 추가 버튼이 있어서 계속 다들 오해를 하셔서 그렇습니다. 이 부분 텍스트 추가를 눌러서 네, 여기 가운데에 있는 텍스트 입력창이 보이시죠? 네, 여기에다가 내가 넣고 싶은 썸네일 안에 넣고 싶은 문구를 써줍니다. 영상의 제목을 쓰셔도 되는데 이게 제목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 나중에 똑같은 제목을 다시 만드셔야 해요. 자, 이렇게 썼죠. 그리고 하단에 보면 뭐 스타일이나 글꼴이나 원하시는 걸로 되게 다양하게 바꾸실 수 있어요. 스타일에 가면 이렇게 색깔 설정들을 바꿀 수 있고 네, 등등등 말풍선은 모양을 넣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래쪽에 있는 이 설정 창들이 전부 자막의 설정을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자막 특집을 할 때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실 거니까요. 지금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막과 관련돼서는 이렇게 설정들을 바꿔보고 위치 조정을 좀 해야겠죠. 위에 모니터 창에서 손으로 가운데, 네모칸 가운데를 누르시면 네, 위치가 조정이 되고요. 저는 자막이 너무 크죠?
오른쪽에 이 버튼을 눌러서 좀 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자막이 완성이 됐다 하면 오른쪽 우측 체크를 눌러서 이대로 확정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이거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이대로 커버 저장을 눌러볼게요. 우측 상단에. 네, 저장을 했더니 여기 좌측에 원래는 제일 첫 번째 사진으로 자동 설정이 돼 있었던 커버가 아까 제가 선택한 다른 이미지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커버를 수정하는 방법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똑같아요. 커버를 처음 만들었을 때처럼 똑같이 커버로 들어가셔서 아예 초기화 시키시려면 재설정을 누르시면 초기화가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템플릿 같은 것들을 좀 넣어보고 싶다 하시면 네, 하단에 있는 템플릿 사용을 눌러볼게요. 이 템플릿은 캡컷에서 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는 템플릿을 이렇게 누르면요. 이게 기존의 템플릿에는 배경 사진은 다른 게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화면을 미리 보기가 되죠. 다양하게 한번 눌러보세요. 뭐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라이프, 트렌드, 미식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한번 보시고 네, 이렇게 마치 잡지 표지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사용하시려면 이제 원하는 걸 선택을 하시고요. 이제 기존의 자막은 지워버리셔도 되겠죠? 여기 상단에 보면 자막이 나와 있는 창이 있어요. 아까 내가 썼던 자막을 지우고 여기 자막, 기존의 템플릿 안에 들어있는 자막을 선택하신 뒤에 펜 모양, 요게 수정이에요. 요걸 누르시면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바꾸실 수 있죠. 네, 이렇게. 자막이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한 화면에 3개 이상 들어있잖아요. 네, 이거를 원하는 만큼 또 바꾸실 수도 있어요. 아까 글자체 바꾸는 것도 스타일 글꼴 뭐 이런 데 가시면 다른 글자체로 바꾸실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설정을 바꾸셨다면 일단 자막부터 저장, 체크 버튼 눌러서 저장을 해두시고, 그러니까 템플릿 안에 자막을 수정한 거죠. 그리고 전체 통으로 커버를 저장해 주시면 수정 사항이 반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커버는 동영상과 분리된 게 보이실 거예요. 네, 타임라인 시작점이 지금 여기 이 지점이거든요. 근데 커버는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재생이 안 됩니다. 영상을 완성해서만 보실 수 있는 게 커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 타임라인을 주로 사용하는 기능 중에 마지막 기능을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장면과 장면 사이 부분에 넣는 효과가 있죠. 지금 이렇게 보면 클립들이 보이시죠? 클립들 사이에 작은 네모가 보이실 거예요. 그 네모가 너무 조밀해서 너무 서로 엉겨붙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약간 돋보기 기능을 활용해서 서로 떨어뜨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정도면 괜찮겠죠? 이 전환 효과는요, 그 작은 네모를 누르면 바로 거기에서 새로 전환 효과 적용 메뉴가 뜹니다. 단, 모든 장면에 마다마다 이 효과를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이 바뀔 때 어색함을 줄이고 싶거나 꼭 필요한 효과가 있을 때, 이를테면 내용이 전혀 다른 부분에 새로 시작하는 영상이 이 부분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분위기를 좀 전환해 줘야 되겠죠? 그럴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화려한 전환 효과를 적용하시는 것은 자칫 내 영상을 촌스럽게 또는 정신없이 보이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한 효과의 적용보다는 효율적이고 필요한 효과들을 적절하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앞쪽에 있는 클립부터 전환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클립과 두 번째 클립 사이에 이 작은 네모 버튼을 누르면 하단부에 이렇게 효과들이 뜹니다. 이 효과들은 누르면 위쪽에 모니터 창에서 내가 지금 영상과 영상 사이에 이걸 적용했다. 그럼 앞에 영상에서 뒤에 영상으로 바뀌는 그 부분이 모니터가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선택을 하신다고 바로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요. 미리 보기 차원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적당한 효과를 하나 선택해 봐 주세요. 저는 디졸브라는 효과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디졸브. 자, 디졸브를 사용한 뒤에 아래쪽에 보시면 시간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시간 표시 여기 보이시나요? 네. 여기 있는 숫자는 초예요. 0.1초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0.1초에서 총 1.5초까지 이 효과가 적용이 가능한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숫자가 길어지는 걸 보실 수 있죠? 네, 효과가 조금 더 길게 적용된다는 의미고요. 더 드라마틱하게 끝까지 가서 한번 화면을 봐주세요. 네. 더 짧게 적용을 한다 그러면 확 지나가겠죠, 효과가. 네. 그래서 적정한 수준을 본인이 생각하시는 만큼 선택을 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V 버튼 보이실 겁니다. 네, V 체크 버튼을 눌러서 이대로 적용을 해줍니다. 자, 효과가 적용이 된 뒤에는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면 타임라인에서 아까 내가 눌렀던 그 작은 네모칸에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오른쪽과 같았어요. 근데 지금 효과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이 세로 줄이 리본 모양으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죠? 네. 자, 그럼 효과가 여기에 적용이 됐으니까요. 손으로 조금 영상을 당겨서 효과가 적용된 앞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만드시고 재생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나요? 전환 효과 적용 전과 후의 차이를요? 물론 효과가 들어갔죠. 네, 그것 말고 또 다른 차이를 발견하신 분이 있을까요? 네, 이 전환 효과는요, 기본적으로 앞에 클립과 뒤에 클립을 섞어주는 기능이에요. 그렇다 보니 두 클립이 겹치는 구간이 자동으로 이 효과를 적용하는 순간 만들어지고 영상의 길이가 각각 있는데 그것이 겹쳐지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겹치는 구간만큼 전체 영상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환 효과가 이렇게 적용된 상태에서 모니터 창을 보면요. 모니터 창에 시간이 표시되어 있죠. 오른쪽에 있는 시간이 전체 영상의 길이입니다. 지금 보니까 2분 6초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전환 효과를 수정 화면으로 넘어가서 한번 없애볼 거예요. 그러면 전체 영상의 길이가 늘어날 겁니다. 전환 효과를 지우는 방법을 한번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수정 화면으로 일단 가려면 적용되어 있는 그 조그만 네모칸에다가 선택을 하시고요. 하단에 메뉴가 나오면 이번에는 여기에서 효과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왼쪽 끝에 금지 표시가 있습니다. 네, 요거를 누르시고요. 네, 하단에 있는 V체크를 적용을 하시면 해제가 되겠죠? 네, 자, 어떤가요, 이제? 자, 전환 효과를 적용하면 그 효과 적용 시간만큼 전체 영상의 길이가 줄어든다는 걸 좀 이해하셨을까요? 아까 우리 2분 6초였는데 효과를 없애니까 어떻게 됐냐면 전체 영상의 길이가 2분 7초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같은 맥락에서 전환 효과를 적용하면 원본 이미지 자체가 보이는 시간이 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원본 이미지를 좀 더 명확하게 길게 보여줘야 되는 경우에는 이런 효과 적용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 영상이나 사진의 자체 길이를 조금 더 길게 설정을 해두시면 좋겠죠. 자, 한 가지 더 기능을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환 효과는 지금 보면 마다마다 있어요. 내가 장면을 10개를 넣었다면 전환 효과 요 작은 네모칸이 9개가 생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하다 보면, 아, 나는 효과는 좀 부드럽게라도 다 넣고 싶은데, 이걸 하나하나 적용하려니까 좀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 효과를, 같은 효과를 동시에 한꺼번에 모든 이 작은 네모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걸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어있는 작은 네모 아무 데나 선택을 하시고요. 원하는 효과를 선택하실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 자체가 좀 줄어든다거나 역동적으로 화면이 바뀌는 그런 메뉴들보다는 가능하면 좀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부드럽게 장면이 전환되는 효과들을 저는 추천을 드리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버블 블러 같은 네, 효과라든지 아니면 시간의 흐름 이런 효과라든지 이것도 좀 역동적인 편이죠. 그리고 쭉 오른쪽으로 가시다 보면 혼합 네, 혼합이 굉장히 일반적이고 부드러운 효과죠. 좀 이걸 느리게 쓰시면 영상이 천천히 앞에 것이 사라지고 뒤에 게 바뀌는. 그리고 또 오른쪽에 가다 보면 디졸브 효과들. 디졸브도 1, 2, 3가 느낌이 다 다르니까 네, 왜곡되는 게 싫으시면 1을 사용을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뒤로 가시면 이번에는 모양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구름 효과? 네, 구름 1번. 부드럽죠. 네. 이런 효과들을 적용을 하시면 조금 더 부드럽게 장면이 넘어간다고 느껴집니다. 어쨌든 이 모든 전환 효과 구간에 다른 효과를 적용하는 것보다 하나의 효과를 통일하고 싶을 때, 특히 이렇게 통일해서 하나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좀 더 부드러운 효과를 쓰시는 게 좋다라고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저는 구름 효과에 기왕 와 있으니까 구름을 그냥 선택을 할게요. 음. 그리고 여기 시간을 정할 수가 있겠죠. 전체가 다 똑같이 적용해야 되면 전체적으로 내가 얼마만큼 클립들의 길이를 설정했는지 좀 미리 알고 계시면 좋겠죠. 지금 기본이 이 정도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 조금 길게 넣고 싶다, 조금 짧게 넣고 싶다 판단을 한번 해보셔도 되고 타임라인 돌아가서 재생해 본 다음에 다시 줄이셔서 적용을 바꾸셔도 됩니다. 자, 여기 시간까지 저장을 하셨다면 그다음에 하단에 왼쪽에 있는 기능키를 눌러야 돼요. 지금은 내가 선택한 네모에만 적용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적용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왼쪽 하단에 전 점점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게 어떤 거의 줄임말이냐면 전체 적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적용 효과를 한번 눌러 볼게요. 제가 이 버튼을 한번 누르니까 모든 클립에 적용됨이라고 뜨죠. 네. 그 다음에 우측에 보면 V체크를 확실하게 꽝 눌러줍니다. 그랬더니 타임라인 한번 살펴보니까요. 아까는 효과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다 빈칸 네모였어요. 보이시죠? 네. 근데 지금은 모든 부분에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고 재생을 해서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그 구름 1, 그 효과, 내가 선택한 효과가 적용이 잘 되어 있나 한번 재생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을 해두시고요. 수정을 원하시면 개개별 각각의 효과들로 들어가서 시간 같은 것들은 조금 클립에 맞게 조정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하단에 체크를 다시 누르시면 네, 그 부분만 조정되는 거 보이시죠? 네, 이런 방식으로 전반적으로 하나를 쭉 효과를 깔아두고 내가 원하는 부분에 효과만 바꿀 수도 있어요. 네, 마지막 영상 바로 앞에 있는 효과만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네, 이 효과. 네모를 터치하시고 자, 이게 이제 영상의 마지막 장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블러 효과로 흐릿하게 만들어줘 볼게요. 초점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 같이 버블 블러를 누르고 아래쪽에 체크를 누르면 지금 그거 하나만 다시 바뀐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나머지 효과들은 아까 제가 적용한 구름 효과가 들어가 있고 방금 제가 수정한 효과만 다른 효과가 적용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요. 전체 적용이라는 우리 지금 좀 새로운 효과를 배우셨는데 이 효과는 기존에 있던 효과를 없애는 기능에는 적용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지금 효과가 들어있는 전환 효과 들어있는 네모 칸에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효과 다 없애고 싶어요. 네, 효과를 다 없애고 싶어요.
그래서 없앰을 누르고 전체 적용을 누르려고 하니 회색으로 바뀌죠. 네, 그러니까 효과를 적용할 때는 전체 적용이 되는데 효과를 삭제하는 데는 전체 적용이 안 된다는 점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 컷 편집에 해당하는 기능들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편집한 이미지의 영상미를 좀 더 가미하기 위한 효과 요소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의 맨 앞부분과 그러니까 영상이 처음 등장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맨 뒤, 이제 영상이 끝이 나서 쫙 사라져야 되는 부분. 네. 이런 부분에 영상의 오프닝과 클로징 효과를 넣어 볼게요. 오프닝을 in이라고 하고요. 클로징을 out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조금 전에 작은 네모에 적용한 전환 효과가 영상 사이에만 적용되는 기능이라면 지금부터 적용할 효과는 전체 영상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 네, 이런 부분들에 적용이 가능한 효과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효과를 적용해야 될 제일 앞에 있는 클립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얗게 테두리가 생기면 하단에 얘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던 메뉴들이 뜹니다. 그래서 보면 애니메이션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럼 팝업이 뜨죠. 세 가지 메뉴가 나옵니다. in과 out과 조합이라는 메뉴인데요. 네, in은 영상이 진입할 때 사용하면 좋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앞쪽에 있는 영상을 우리가 연 이유는 처음 영상이 시작될 때 오프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 효과를 여기서 정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효과들이 있으니까요. 효과를 하나씩 눌러보고 모니터 해보신 다음에 신중하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굉장히 다양한 효과들 안에서 지금 인 메뉴 안에 있거든요. 우리가 인 메뉴 안에 있는 이 다양한 효과들 중에서 가장 얌전한 효과 그리고 가장 기본이 되는 효과를 선택해 볼게요. 그 효과는 바로 페이드인입니다. 네, 페이드인 효과 여기 상단에서 어떤 그림인지 다른 데 한번 갖다 다시 와볼게요. 네, 그냥 까만하면서 나타나는 효과예요. 네, 이 효과를 시간을 조금 지금 0.5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만 더 늘려볼게요. 한 1초 정도로. 네, 이렇게 1초로 늘려볼게요. 이것도 물론 최대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최대치는 이 영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길이 때문에 적용이 되는 거니까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조정을 한 뒤에 여기 하단에 적용을 위해서 V 체크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효과가 적용된 부분에 타임라인을 보면 티가 전혀 안 나죠? 네. 그래서 이 효과는 지금 애니메이션 효과는 그 이렇게 영상 클립마다마다 적용을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재생을 해봐야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영상의 앞에 효과가 잘 적용되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네. 검은 화면에서 서서히 그 효과가 잘 드러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타임라인에 있는 가장 뒤에 있는 영상으로 가셔서 이 마지막 영상에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 아웃 효과를 적용해 볼까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선택해 볼게요. 하얗게 되죠? 하얀 테두리. 자, 이 상태에서 애니메이션을 클릭한 뒤에 자, 이번에는 in이 아니라 out을 눌러서 메뉴를 띄우고요. 어떤 방식으로 영상이 사라지면 좋을지를 여기서도 고르실 수가 있어요. in과 메뉴가 상당히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대체로 검은 화면이 다 뒤에 있기 때문에 영상이 사라지는 모양을 여기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페이드 아웃을 역시 똑같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고 하단에 보면 아까 인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뜨고 왼쪽에서 조정이 가능했는데 아웃의 경우는 오른쪽에 지금 빨간색으로 시간이 뜨죠. 이 부분을 또 필요한 만큼 조정하셔서 저는 영상이 충분히 길기 때문에 1.5초 정도로 적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용 후에 V체크를 눌러서 영상에 확정을 해줍니다.
자, 이제 이 효과가 적용된 건 티가 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영상이 끝나는 부분 조금 앞에 가가지고 중간쯤 가서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영상의 끝부분이 싹 까만 화면으로 먹어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자, 장면 효과를 하나 더 알려드릴 건데요. 장면 자체의 사이즈를 줄이거나 이 장면의 위치와 각도를 조정하는 그런 효과입니다. 먼저 모니터 창에 이미 포함된 기본 효과가 있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타임라인 중간에 있는 클립 하나를 저처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모니터 창을 한번 보면 지금 얇게 실선이 파랗게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모니터를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하늘색 선이 보이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모든 클립을 누르면 모니터에서 조정 가능한 효과가 활성화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타임라인에다가 돋보기를 적용할 때 우리 어떻게 했죠? 손가락 두 개를 활용해서 화면 안에서 이미지를 줄이거나 늘렸잖아요. 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검은색 화면이 전체 규격입니다. 지금 얘는 사진이기 때문에 동영상과 사이즈가 달라서 왼쪽과 오른쪽에 검은색 여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사진을 좀 위아래를 이렇게 크롭하더라도 양옆을 꽉 채워서 보기를 원하신다면 사진을 지금 늘려야 되잖아요. 네, 한번 늘려볼게요. 손가락 두 개를 위에 모니터 창 가운데 쪽에다가 넣으시고 한번 살살 펼쳐보시면 지금 보셨나요? 네. 위와 아래가 사라지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넘쳐서 이렇게 영역만 표시되는 구간은 실제로 영상에 구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 말고 영상의 규격에 사진을 맞추고 싶으실 때 위와 아래를 포기하더라도 양옆에 훨씬 중요하고 좋은 정보들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영상 기준의 화면 비율에 사진을 같은 비율로 늘려서 찌부러뜨리지 마시고 같은 비율로 늘려서 양쪽 블랭크를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게 줄여지는 것도 가능하겠죠? 줄여볼까요? 자, 손가락을 요 가운데 부분 대고 두 개를 오므려 보세요. 네. 아까 원본 사이즈보다 사이즈가 작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약간 손가락 두 개를 지금은 늘리고 줄이는 기능만 했다면 두 개의 손가락을 서로 비틀어 보세요. 네. 자, 이렇게. 그러면 사진첩에 얹어진 사진처럼 각도도 조정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이미지를 회전하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가락을 한 개로 바꿔볼게요. 여전히 모니터 창에 그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을 잡고 내가 원하는 위치로 좌측이든 우측이든 한번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잡고, 네, 이렇게 해서 이미지의 위치도 보시다시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미지의 사이즈와 회전, 그리고 이미지의 위치는 여기 타임라인에 이미 편집이 되어 있는 모든 클립의 기본 모니터 속성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 편집 기능에 해당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어디서 했지 하고 고민하시지 마시고 기본 편집 기능은 모니터에서 바로 수동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런 기본 편집 기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추가 기능 몇 개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말고 다른 이미지 클립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선택을 타임라인에서 하시면 흰색 테두리가 생기죠. 그리고 하단의 메뉴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번에는 여기서 어떤 메뉴를 고르실 거냐면요. 여기 자, 편집을 누르니까 하단에 세부 메뉴가 또 뜨죠. 여기 미러링과 회전, 그리고 자르기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미러링은 우리가 아까 여기서 수동으로 조정은 그냥 단순 회전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좌우를 바꾸고 싶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좌우를 전환해주는 버튼이 미러링 버튼이고요. 여기 우측에 있는 자르기 버튼은 일부 장면을 영상 속에서 도려내버리는 그런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먼저 미러링을 통해서 지금 저는 안경이 왼쪽에 와 있는데 안경을 오른쪽으로 배치를 해볼게요. 자, 미러링 클릭합니다. 됐나요? 네. 미러링을 클릭하니까 이렇게 지금 커피잔이 왼쪽으로 온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자르기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네, 자르기를 딱 눌렀더니 이렇게 세부 메뉴가 나오죠. 여기 0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렇게 비틀어서 자를 경우에 그래서 각도를 줘서 자를 경우에 해당하는 거라서 해당하지 않으시면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 자유라고 되어 있는데 자유라고 되어 있는 설정에서는 위에 있는 모니터 창에서 여기 양쪽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모서리들을 점을 움직여서 원하시는 대로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유튜브 채널 아트처럼 제가 이만큼만 남겨볼게요. 네. 이렇게 비율과 상관없이 원하는 크기가 있으시면 그렇게 설정을 해서 자, 우측에 보시면 체크 버튼 누르시면 되죠. 우리 아까 좌우 전환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서 편집한 거랑은 다르게 이렇게 보이죠. 만약에 다시 수정을 하고 싶어요. 잘랐는데 그럴 경우 다시 해당하는 클립으로 가서 편집 찾으셔야 되겠죠. 편집 메뉴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효과를 적용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르기를 다시 한번 누르시면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난 비율이 좀 맞는 게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렇게 뭐 1대1이라든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4대3 사진 사이즈라든지 16대9 영상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나는 가로로 영상을 찍었는데 이걸 세로로 한번 이렇게 좀 맞춰서 크롭을 해보고 싶다 하면 이렇게 세로로 만드실 수도 있겠죠. 하단에 체크를 누르시면 저처럼 효과가 다시 수정되면서 자르기 했던 이미지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캡컷 프로젝트는 자동 저장되니까 이대로 닫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은 자막 특집인데요. 자막을 만들고 편집하는 방법, 그리고 키프레임이라는 것을 적용해서 자막의 움직임을 만드는 방법,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의 활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영상이 편당 시간이 좀 긴 편인데요. 쭉 과정을 순서대로 따라하시는 초보분들 수준에 맞추어서 디테일한 설명을 넣다 보니 그렇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는 분들은 교육 영상 하단에 댓글창을 이용해 주시면 하루나 이틀 내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쌤의 미디어 교육은 매주 월요일 오후 6시에 업로드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